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태원 얘기와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피의자 김모 씨에게 흉기에 찔린 뒤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수술을 받고 치료, 입원 중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는데요. 오늘로 그게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내일 퇴원을 합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혈관 후병증 등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부산대 병원에 잠시 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게 바로 지난 화요일 오후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이동했고 저희가 항상 짚어봤던 대로 미음 식사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일상 얘기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퇴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얘기는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이게 공식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 2일 날 이제 피습을 당했으니까 일주일이 딱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병원 측에서 퇴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서울대병원처럼 최상급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있고 싶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환자가 많고 특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병실은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뭐 2차 병원이라든지 다른 곳에 치료가 가능하다 싶으면 바로 전원시키는 것이 아마 저 서울대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아마 이제 좀 전에 주치도 이야기했지만 합병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일정 정도 그건 위험 때문에 이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했다고 했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일반 퇴원을 해도 괜찮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집에서 조금의 어떤 후속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정상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퇴원하고 귀가 위에 자택 치도하고 당대표 당무원부를 곧바로 볼 수는 없었다. 근데 이제 오늘 퇴원 소식이 뭐 누군가가 보기에는 좀 급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이현정 의원 말처럼 서울대병원처럼 최상급 병원은 오래 계속 병실을 입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틀 전이었나요? 민주당 측이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최병무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계속해서 브리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료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비전문가죠? 그렇죠.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상태가 뭐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들도 뭐 의사한테 얼마나 물어봤는지 모르겠으나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의사가 그거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는 뭐 이제 저희도 뭐 환자 같은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좋아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서서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런 정도의 상처와 수술 이후에 퇴원하는 건 대개 한 일주일 정도면 퇴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보다 짧게 잡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8일 차에 퇴원을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서울대병원처럼 늘 병실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그 최상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입원도 안 시킬 뿐더러 입원하더라도 며칠 정말 필수적인 입원 기간이 아니면 퇴원을 시키는 게 원칙이거든요. 입원 대기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뭐 이것도 틀림없이 다른 대기 환자 제치고서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자 그런데 이제 내일 퇴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 저 의료진의 결정이겠죠. 결정을 해서 이제 퇴원을 하라 이러니까 뭐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뭐 의식을 잃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퇴원하면 뭐 자택에서 뭐 만약에 문제가 좀 된다 싶으면 뭐 통원 치료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다지 의학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치의가 퇴원을 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과 이현정 의원의 말씀을 좀 공통적으로 종합해보면 일단 단순히 봤을 때는 이게 민주당 측의 판단보다는 서울대병원 측 주치의가 이 정도면 몸 상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퇴원을 해도 좋다는 판단 이후에 그제만 하지더라도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없었다고 했는데 많이 호전이 돼서 내일 퇴원한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한다. 퇴원은 병원에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당무 복귀는 바로는 힘들다는 게 민주당 얘기입니다. 근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뭐 민주당 소속이심에도 사실 뭐 민주당 소속 말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지금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쾌유를 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단식 때 녹색병원과는 달리 일단 뭐 가족만 면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진 한 장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조심스럽고 상태가 좀 더 안정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뭐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그때 단식과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예.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로 가장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어찌 보면 테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조차도 어떤 외부인에 대한 본인이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어떤 호전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병상에서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에는 외부인의 어떤 접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어떤 외부인이 왔었을 때 어떤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난번 단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예. 이번에는 가족 외에는 면회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병상에서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사진에 대해서는 내일 아마 그 퇴원을 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지대 단식 때 녹색병원 입원했을 때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결단한 거고 이번에는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사진 공개가 없는 것도 이게 정무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 충격 얘기를 하셨네요. 자막 그대로입니다. 내일 몇 시에 정확히 이재명 대표가 퇴원할지는 알 수 없지만 서울대병원에서 나서면서 본인 관련, 뭐 피습 관련 메시지 혹은 여러 정책 메시지를 이 대표가 직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할 거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급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회복 중인 이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런저런 말을 덧붙였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도우셔서 천우신조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그게 후시딘 발라서 낳는 상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저희 주민들이나 국민이 얘기하더라고요. 불사조다. 그래서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라에 큰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힘인 것 같아요. 초자연적이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저는 되고. 과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운 얘기하고 초자연 얘기하기 싫지만 예.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퇴원 소식은 뭐 누구에게나 뭐 일반 시민들에게도 꽤 다행인 소식. 일주일 만에 이제 털두고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을 나섰기 때문에. 그런데 소정 속장님, 오늘 민주당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이 서영교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서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라에 큰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그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고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만큼 이제 어떤 상황에서의 중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단어인데 불사조, 뭐 초자연적인 힘, 뭐 하늘의 천우신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가면서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인물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단어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메시가 나오기를 정말 염려해 준 국민들한테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당원들한테 감사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좀 그렇게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그걸 좀 우상시하는 듯한 그러한 어법을 사용하면 저게 이제 딱 과유불급인 거죠. 그래서 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지나치다. 저런 단어까지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과학적으로 봐도 지난번에 그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지만 이게 뭐 자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엄청난 그런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인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을 막
그야말로 초인적인 어떤 힘으로 극복했다라고 보는 사안 자체는 그런 사안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저렇게 좀 지나친 메시지, 너무 칭송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부메랑으로 더 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얘기는 주민들이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사조처럼 살아서 큰일 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민의 말을 인용한 건지 아니면 본인 생각인지 전 잘 알 수 없어요. 뭐 주민들, 국민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항상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악마화를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저도 일단 그것조차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영웅시하는 것도 그 부분에 좀 너무 대척점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이 이제 공천 시즌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인재 영입된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의사분이시거든요. 흉부외과 의사분인데, 근데 이분이 뭐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참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보는 것인지 특히 지난번 이분이 이제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위중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부산대병원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건 마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이재명 대표를 띄워서 본인에게 어떤 공천에 유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한마디 하지만 혹시 이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비슷된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부산대병원에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으로 좀 공정하지 않다, 특혜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좀 더 어떤 이 영웅 뭐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뭐 이런 사람 예를 들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특혜라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진지하게 한번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하면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부산 여론이 많이 좋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퇴원하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이런 피습 사건 정치권에서 엄청난 동정론이 쏠릴 법도 한데 오히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나 지역 의료 비하 논란 오히려 악재로 남았습니다. 실제로 어제 한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 본인 등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퇴원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것부터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그리고 정청래 의원, 손준호 의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위력을 행사를 한 것이고 특혜를 요구를 한 것이고 진료에 있어서의 패스트트랙 그리고 수술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들 순서를 띄워서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이 의사들을 오히려 다 적으로 돌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 좀 뭐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 듣는데 최병무 의원님, 저와 같이 여론조사 새로 나온 걸 한번 볼까요? 그 양대 정당의 부산 경남 PK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변수들이 있죠. 꼭 단순히 이 서울행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 전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올 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부산 민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 그다음에 12월 첫째 주. 그런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 더 우세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아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월 첫 주. 근데 1월 첫 주에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피습 문제가 저 여론조사에 그렇게 크게 반영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마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후폭풍이 있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을 방문했었고 뭐 이제 여권에서 그런저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그 민주당을 훨씬 앞서기 시작한 것 아닌가 싶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사실은 서울대병원 이송 문제와 관련해서 자 부산대병원이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시 의사회가 뭐 반박 성명 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 전체에 뭐 민심에 아마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기는 한데, 예. 그러나 부산에 관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여론조사한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저희들의 그 어떤 기자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건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마 상당한 정도의 그 부산에서 민심 위반이 민주당을 향한 민심 위반이 있었을 거라고 관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사실 저렇게 전국 조사하는데 뭐 부산에 뭐 샘플 뭐 한 100개 정도 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유권자들만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 이런 게 이제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확한 핀셋 여론조사를. 그렇죠. 예. 정확하게 부산의 여론이 어떠냐 하는 걸 확인하려면 부산 시민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들의 관측은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상당한 정도로 부산 민심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 서울 이송권과 관련해서 핀셋 여론조사가 나오면 저희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확한 그것만 바라보는 민심. 소정숙 장님, 제가 오늘 한 석간신문 보니까 일부 칼럼 제목에는 아마 이게 뭐 총선 100만 표를 왔다 갔다 하는 혹시 부산 민심 총선 100만 표가 날아갔다는 일단의 그런 시각도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뭐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저 아까 그 지지율 추이 보여준 데이터만 보면 12월 첫째 주와 1월 첫째 주, 1월 조사가 1월 4일, 5일 조사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예. 조사한 내용인데 그 한 달간의 추이를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6.9%포인트가 올라가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6.1%포인트가 하락한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것이 이제 뭐 샘플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의 흐름과 봤을 때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사실 부산이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패에 그치면서 굉장히 허탈감 이런 것들이 좀 컸고 그 공백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기회다 해가지고 좀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서 부산대병원에 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뭐 잘하는 병원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그랬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에서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으로 모든 게 집중한다. 2022년 통계를 보면요. 서울병원으로 빅5 병원으로 온 환자의 41%가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서울이 모든 걸 빨아들인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 예. 이번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보기에 부산대병원이 그 권역외상센터로 보건복지부 평가 4년 동안 최우수 등급을 받은 그렇게 잘하는 병원인데 그 부분 을 도외시하고 서울로 갔다라는 것도 그 이후에 또 뭐 잘하는 병원 이런 얘기 하니까 예. 부산 시민들로서는 좀 섭섭함 같은 것을 좀 가질 만도 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에 좋은 기회를 부산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놓친 것 아닌가. 호재를 악재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그런 좋은 기회를 좀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주현 변호사님, 아까 이제 소국장과 최병우 의원이 말씀하셨던 건 이제 이른바 지역 의료 비하 논란이고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헬기 이송 논란. 특혜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여기 웬만한 그 지역 의사회는 다 반발하고 집단 반발하면 어제 저희 뉴스탑10 출연했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것부터 뭔가 의사들 통해서 원래 본인은 그게 아니었고 뭐 이런저런 경험 없어서 이렇게 했다. 유감 표명을 의사회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내일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아마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 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건강 상태가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부산을 다시 한번 찾아서 당시에 어떤 구급 2급 상황에서 본인을 호송해줬던 이제 구급대원들, 소방서 직원들과 그다음에 부산대 병원을 다시 한번 찾아서 당시 어떤 본인의 응급 처치를 해준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어떤 인사를 드리는 것이 또 더 어찌 보면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보고요. 절대
그 순간에 좀 위급했기 때문에 당황해서 어떤 서울로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어떤 부산대 병원의 의료 수준이라든지 부산의 의료 수준을 믿지 못하거나 어떤 비하하는 어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재명 대표께서 퇴원하면서 메시지에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이 담길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부산에 또 조금 근시일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방문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단 알려지기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13일에 보시는 그대로 의사회장 협의회가 공동 비판 입장을 논의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 비하 의료 논란과 맞물려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오타 하나 바로 잡자면 여기 부산시 의사회 사자가 빠졌는데 부산시 의사회의 말에 10분 공감한다는 서울시 의사의 말을 저희가 한번 덧붙여서 그래픽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